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재명 대통령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이죠. 네. 8월 15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취임식 대신에 국민 임명식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국민 임명식 이름부터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의원님. 글쎄 처음 들어보는데. 네. 국민 임명식이다. 네. 사실 취임식도 그냥 지나가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국민 임명식을 8.15 때 광장에서 한다. 나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게 빛의 혁명으로 이렇게 한국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그 자체에서 대통령이 나온 거지. 대통령 선거만을 기념하기에는 좀 뭔가 의미가 부족하지 않나?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랄까 이제 혼자서 이렇게 정권 교체하고 대통령이 됐다기보다는 국민의 어떤 자존 의식이 한껏 높아져 있다. 요즘 동남아 국가들 맨날 전쟁 나는 거 아시죠? 태국, 캄보디아, 그렇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다 독재가 귀환하면서 벌어진 전쟁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아시아의 희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껏 높아진 국민의 자존감, 이 자부심을 좀 한번 어떻게 좀 살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선거 때부터 나는 이제 국민의 도구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 본인이 좀 주체가 되는 취임보다는 본인이 국민에게서 선택됐다는 임명, 이 네이밍을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임명식의 제목이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후 7시 40분부터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임명하는 임명장 낭독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국민 주권을 스스로 발현해서 대통령에 이르게 하였다 이런 서사를 뭔가 그리는 것 같거든요, 의원님.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올해가 이제 광복 그러니까 80주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임시정부 중국에 가서 광복을 올해 맞이하겠다 그랬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이제 맞아요. 너무 더워. 거기에다가 맞습니다. 수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올해 광복절 정말 뜻깊게 기념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서운하다. 그래서 마음에 좀 공백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 행사가 국민들한테 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채워드리는 이런 어떤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저도 혹여나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혹시나 오후에 하게 되면은 초청받으신 분들이나 보러 오신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배려해서 저녁 시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기획이 있는 것 같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초청 인사 중에서는 그 45년 광복절에 태어난 광복둥이 그리고 56년에 한국 증권거래소가 발족을 했는데 그때 첫 상장을 한 12개 기업의 관계자들 그리고 1971년에 카이스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뭐 이런 분들 의미 있는 분들을 많이 모으는 것 같고 펜스 밖에는 여느 국민 누구나 와서 다 볼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달라진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죠. 뭐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그 취임식 풍경이랑은 좀 이렇게 초청 인사들의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다만 그 취임식 할 때 늘 그 전직 대통령도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전직 대통령을 초대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부부만 올 것 같더라고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지 않다. 그리고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방금 전에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른 전직 대통령은 초대를 한다. 그러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을 고려해서 초청하지 않겠다. 뭐 당연히 올 수도 없는 거겠죠 이게. 그걸 어떻게 초청하겠어요? 그 살아있는 지금 전직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빼고 그렇죠. 두 분이 사실 지난 대선 기간에 사실상 김문수 선거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임명식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임명식에 참석을 한다. 이게 좀 근데 그런 모습을 저희가 비슷한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 와가지고 처음 취임식은 아니지만 취임식 비슷하게 간단하게 취임 선서할 때. 옆에 서서 같이 악수하고 했잖아요. 그때 보는 내가 다 민망하고 어색하더라고. 뭐 그러면 이번에 올 것도 같습니다. 초청은 일단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초청은 해야죠. 초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예전에 우원식 의장한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의장 취임을 하고 이제 네. 저 뭐 생일이 돌아왔나 봐. 생일이. 그런데 윤 대통령한테 축전이 왔는데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축 생신 우원식 국회의원 의장이 아니고. 아니, 의장이란 직함을 안 쓰고요? 안 쓰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다가 이게? 얼마 있다가 현충일에서 만났는데 네. 전혀 모르는 사람 인사하듯이 하더래. 생명부지의 사람처럼. 그거는 투명인간 취급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얼굴 잘 몰라서 하는 행동이었습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진짜 모른다는 듯이.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한남동이잖아요, 다들 관저가. 네. 그래가지고 그 술 잘 먹는다는데 그 가까운 옆집이니까 부르면 한 번은 대작을 해줄라 그랬었대. 의장이고 그래서. 그렇죠. 네. 한 번도 안 부르더니 이렇게 오더래. 야.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 양반은 이 저기 기본적인 이게 안 되는구나. 그때 아니 근데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 화는 보통 그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준비해서 보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네. 수많은 대통령실 직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의전을 하는데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써서 보냈다고. 의도적으로 그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너무 아니 근데 네. 그렇게 좀 네. 기본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스템이 망가졌는지 디테일에서 실수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대통령 되기 전이긴 하지만 탄소 중립 마스크에 써야 되는데 탄소 중심이라고 써가지고 진짜? 뭐 염소 탄 석탄을 거가? 열심히 떼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운 건가? 아니 그래서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준비됐다는 듯이 벌인 일들이 많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경기도 시흥에 있는 SPC 삼립 공장을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했는데 그 라이브 간담회 현장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로서는 참 의미 있게 봤죠. 그 대선 때 말입니다. 아마 2차 토론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당시 노동부 장관 했는데 지금 계속 이 사업장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하냐 그러니까 그 법이 있다고 사람 안 죽냐? 예방이 중요하지? 이러는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 사건이 난 거야. SPC SPC에서 미치겠다. 노동자 네. 끼임 사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참 그러지 않아도 어제 대선 TV 토론이랑 큰 공간에서 자꾸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실제 사고가 났고 그리고 대선 마지막 3차 토론하는 날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재해 이게 중대재해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하던 그 와중에도 이상하게 그때 자꾸 많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법 있다고 사람 안 죽냐고 벅벅 우기고 이런데 그 다음에 SPC 이 사고가 나고 3차 토론에서 또 물었는데 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있더라고.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거. 너무합니다. 네. 나 이번에 이게 대통령이 이제 여기 현장에 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5월에 그 끼임 사고로 돌아가신 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날이 바로 대통령 선거 방송 토론 다음 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는 선거 운동 하다 말고 내려갔잖아.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보고 또 마지막에 3차 토론 끝나고 대선 후보 선거 운동하던 날은 서안 태안 화력발전소 거기서 또 사망을 해버려가지고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을 그쪽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입니다. 이 사람들 쇠기의 경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찾아가 보자 했더니 이제 좀 바뀌어. 이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갔는가. 이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노력에도 고쳐지지 않다가 이제는 야간에 8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못하게 하겠다고 스스로 선언을 했는데 만시지탄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토론을 굉장히 잘하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놀라웠던 게 이제 형식도 있고 방식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대통령들이 그동안 취임 2개월이면 가장 힘이 막강할 때 이제 그때 이제 현장을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대체로 군 관련된 행사이거나 민생 탐방한다 그러면 파출소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가 죽은 노동 현장을 방문을 해서 노사 양측을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정부 때를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이었으면 한 55분 동안 자기가 얘기하다가
비공개로. 네.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현장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방식으로 해라고 지시를 했을 테고 그러면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방식이니까 그냥 대충 하는 흉내만 내고 그대로 끝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 노사 양쪽 앉혀놓고 노동부 장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 그 문제의 좀 본질적인 점에 이제 접근을 해가는 그런 방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얘기를 했던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맞아요. 네.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식 맞아요. 굉장히 놀라웠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도자가 두 유형이 있다고 보는 건데 어떤 문제가 보고됐을 때 아, 두 가지 유형이요? 아, 난 두유라는 줄 알고 홍두자에 갑자기 군침이 돌아. 넘어가. 이제 배고픈가 봐요. 죄송해요. 예. 두 가지 유형. 날이 덥다 보니까 오늘. 네, 죄송합니다. 네. 머리가 다 익어버렸나 봐. 그런데 한 사람은 감정 반응형 지도자가 있어요. 버럭 화를 냈다. 경노했다. 이게 쏟아져요. 누구 말하는지 바로 알겠네요. 그 다음에는 네. 반드시 보여주기성 행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많이 다니긴 다녔어요. 뭐 이런저런 뭐 경청회를 한다, 국민 간담회 한다, 오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 보여주기식이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감정 반응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주로 경로입니다. 그리고 총선 앞두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했었죠. 선거운동으로 전국 돌아다니는. 금방 팔자 고칠 것처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유형은 뭐냐면 문제 중심형. 문제 중심형이다. 문제 중심형이다. 그러니까 원인의 원인을 자꾸 파고드는 형이거든요. 물론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이번에 그 저기 현장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석을 했는데 조금 이제 정색을 하고 질책성 발언을 하니까 바로 제지를 해버린 거야. 맞아. 가만히 있어 보라고 장관한테. 가만히 있어봐. 예. 장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다그치려고 온 게 아니라 이게 문제냐. 그러면 그 문제는 왜 생긴 거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렇지. 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 중심형 지도자예요. 그래야지 감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일단 본인이 절제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하고 가장 대비되는 측면 아니냐. 진행자도 그래. 유튜브 방송하다 보면 최욱이 같이 왜 감정 반응을 잘하는 못하지 있고. 그래서 왜 힘들잖아. 우리 구 기자처럼 이렇게 문제 중심형이 있고 그렇다고. 너무 편해요 여기. 이게 저한테 좋은 말인지 아닌 건지 약간 우리 시청자들 보기에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아니 어그로 끌고 싶으시면 받으세요. 아니,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현장 간담회를 풀로 다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은 그런 자리에서 본인이 감정을 굉장히 절제하지 못하고 희생자에 대한 공감이나 사업주에 대한 질책으로 강렬하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문제를 차근차근하게 근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휴게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는 임금 수준을 물어볼 때도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업 비밀을 얘기할 생각은 없다. 따로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해결을 유도하는 찬찬히 이런 모습이 전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 현장, 그러니까 대통령들의 현장 방문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좀 그런 모습들을 보고 확실하게 딱 대비가 됐던 게 과거 이제 윤석열이 이제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 갔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 국민이 그 사망하신 그 노동 현장에 간 거고 윤석열은 이제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현장에 간 건데 그때 이제 윤석열이 그 만나달라라는 시장 상인들의 그런 요청을 거부하고 한동훈과의 사진만 찍고 그냥 썩 올라가 버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전임과 또 현임의 그 대통령의 참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제가 하고. 주말 동안에 이제 모 일간지 이제 산업부 기자님을 만나가지고 요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대통령께서 오기 전에 SPC에서 굉장히 긴장했대요. 그렇죠. 굉장히 긴장했는데 의외였던 측면이 회초리 들고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돋보기를 들고 내려왔다고. 회초리 대신 돋보기를 갖고. 야, 좋은 표현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 질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더라.
SPC에서도 그 측면을 예측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뭐 그랬었다라는 후문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소년공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프레스기에 팔이 껴가지고 왼팔이 불편하신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를 들면 김영삼 전 대통령 때도 뭐 하나회 해체라든가 금융실명제 같은 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이거 산재 하나만 잘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정말 족적을 역사에 남기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도 역시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의 근원까지 가려면은 우리 사회 소위 말하면 원하청 관계하고 가불관계 개혁이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재가요 전체적으로는 줄었어요. 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이나 하청 산재는 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 양극화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지 정규직들 저기 원청 기업 산재당했다 소리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걸? 요즘 잘 안 들리죠. 그런 소식은. 없다고 봐야 돼요. 네. 모든 문제는 2차, 3차 하청. 이번에 저기 태안 화력발전소 그 50대 한 분 사망하신 분은 3차 합청업체입니다. 3차 하청업체입니다.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 전에 김용균 사건을 우리가 겪었지만 더 악화된 거야. 그 사이에. 그래서 원래 인건비로 1인당 1,000만 원을 배정했는데 원청에서는 실제 수령액이 470만 원밖에 안 돼요. 중간에 1차 때 먹고 2차 때 먹으니까 470만 원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뭐냐 야근하고 잔업해서 늘려야 돼 생계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산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노동 현장에서의 어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는 저는 한계에 왔고 저기 이거는 그 원하청 책임 이걸 갖다가 이제 개혁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중대재해법이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걸 갖다가 못마땅해서 이제 그 지금 맞습니다. 그러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노란봉투법도 빨리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노동 개혁이 되느냐 아니냐. 난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산재 네. 문제도 같이 가는 거다. 네. 너무나 잘해주길 바라고 우리 백이환님이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홍장원님 파이팅이라는 말과 함께 아이고, 부르는데 감사합니다. 그 홍장원 아니겠죠 당연히 네. MC 장원 홍장원이겠죠. 그러니까 계속 헷갈려. 다른 농장은 여기서 할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계속 저는 네.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